여러분, 오늘 몇 도지사들이 무상보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대로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가 지지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찬학간에 외쳐왔던 것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의 우리들이 외쳐왔던 것 아닙니까? 그게 드디어 터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복지는 사기 복지다, 거짓 복지다. 재원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려고 그러느냐? 재벌들에게서, 부자들에게서 세금 거두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복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의 복지가 문제 있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정말로 무상보육도 이뤄내고 복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지를 만들 수 있는 의원 심상정 후보밖에 없고, 심상정이 의원이 되면은 제대로 된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덕양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우리 민주노동당 때부터서 외쳐던 복지 공약을 그대로 전부 뺏겨버렸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복지 공약을 그대로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약집 받아보면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뭘 보고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공약집에 있는 그 글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나온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의 얼굴이 공약이고 심상정이 걸어온 길이 바로 공약입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시절에 육법당이라고 이렇게 세관에서 불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군인들이, 정치군인들이 총칼로 권력 잡고,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 머리 총칼을 잡은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이 나라를 군사정권을 만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죽인 사람들이었다 해서 육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상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 머리 좋다고 하는 그 머리를 군사정권에게 붙었지만은 심상정은 노동자가 돼서 서름받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함께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심상정이 국회의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창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저 자랑 같지만은 우리 창원 주민들이 저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 의원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권영길이 창원의 자존심이요. 권영길이 창원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서울에 가서도 다른 도시에 가서도 깨달았다. 창원 출신이 우리 출신이 권영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권영길 최고지. 대한민국에서 권영길 모르는 사람 없지. 제대로 잘 살아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 그래서 권영길은 창원의 자존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덕양의 자존심은 심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덕양의 자존심이 심상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 시민들은 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권영길 전국적인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지역 사업도 잘하구나. 국회에서
맑게나 하는 사람이 지역사업을 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의원 17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제주도를 가나 부산을 가나 광주를 가나 어디를 가도 심상정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전국적 인물이 된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전국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적 인물이 된 심상정이 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덕양 살림을 잘 살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인물이 지역 살림도 잘 삽니다. 큰 인물이 덕양도 잘 살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온 그 열정과 그 힘을 덕양을 위해서 쏟는다고 한다면 심상정을 당할 사람 저는 없다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덕양 군민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덕양의 자존심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이 바로 공약입니다. 심상정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인 유시민 대표께서 지금 이제 연설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 유시민입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서 이제 언론에 보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뭐 열 몇 군데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20분 단위로. 저는 아침에 은평 을구에서 6시 반에 시작해서 뭐 거기 마치고 관악갑을 2군데를 가고 그다음 광화문 출정식을 한 다음에 이천시 선거구에 가서 오후 내에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은평구에서 또 민주당과의 공동 유세를 이제 한명숙 대표님 오셔서 또 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일은 호남 지역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갈 예정입니다. 권영길 대표님 경남도 지금 뭐 판세가 심상치 않은데 심상정 대표가 마음에 많이 쓰이시나 봐요. 하여튼 예, 화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원석 후보님은 제가 은평에 안 보이시기에 그 비례 후보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 아침에 우리 신림동에서 또 이제 출정식도 했네요. 당에 우리 당에 또 여기는 당선 확정입니다. 이 저 4번이기 때문에 6번이구나. 확정이고요. 아까 보도를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해서 정당 지지표 어디다가 던지겠느냐 이 여론조사에 중앙일보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 우리 당이 12.1%가 나왔습니다. 그 계산을 하니까 새누리당이 22명, 민주당이 20명, 우리 당이 8명 그렇게 나오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3일 사이에 5%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정의 시민 여러분, 우선 제가 이제 감사 말씀 드려야죠. 제가 4년 전까지 여기에서 2차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1년짜리 한 번, 4년짜리 한 번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국회의원 임기 5년 중에 1년 반을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에 아깝게 낙선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심상정 후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시면 제가 할 때보다 모든 일을 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제가 경제학 전공인데도 저보다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저보다 더 확실히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챙기고 중앙정치에서 이 정책활동도 저보다 잘하실 것 같고요. 또 금속노조에서 20년 넘게
저 활동을 하신 철의 여인입니다. 이 조직 활동을 20년 하셨기 때문에 이 덕양갑 지역구에서의 지역 활동도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역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했어요. 뭐 경의선 열차 관련해서 문제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 행사에는 자주 못 왔습니다. 제가 지역에 하는 바자회, 뭐 주민들의 축제, 뭐 척사대회 이런 행사들은 예, 많이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부지런하셔가지고 스킨십을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지역의 작은 일까지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챙기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응원하러 오신 당원들도 계시고 길 가다가 그냥 멈춰서서 듣고 계신 시민들도 계신데요. 꼭 우리 심상정 후보 부탁드립니다. 여자 치마꼬리 잡고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여자를 뽑아주십시오. 예. 여기 덕양갑구에는 두 종류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자의 치마꼬리를 잡고 뒤따라다니는 남자 후보가 있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바지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의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다니는 남자보다는 자기 발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다니는 여자가 훨씬 낫죠? 네. 우리 심상정 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줄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를 자꾸 욕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같이 당을 해보니까 되게 좋아요. 예, 저도 또 옛날에 못된 소리 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뭐 앞에 말씀들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아까 방송연설이 MBC에서 6시 40분에 나갔습니다. 10분짜리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서 방송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이 덕양갑에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위로 말씀도 드리고요. 또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옛날에 곽시영 의원님이 민주당으로 여기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그 뒤에 제가 개혁당으로 당선이 되어서 열린우리당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쭉 민주당을 하셨던 분들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단일화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서운하실 겁니다. 그래도 여기 지방의원 우리 한상원 의원님 비롯해서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원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지방의원 되셨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더 좋으네요. 예. 그리고 여기 고양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야권 연대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국 170곳에서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합진보당 소속의 단일 후보가 있는 곳은 31곳, 31군데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야권 단일 후보가 있는 곳은 140곳, 140대 30. 여기는 통합진보당이어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맏형으로서 주도하는 야권 연대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저희 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140명의 민주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가 뛰고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뛰어서 140명의 민주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 모두 다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이곳 덕양갑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 후보가 있는 31곳의 선거구에서는 저희들을 다 당선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선관위에서요, 야권 연대를 한 다른 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관악갑에 가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 선거운동을 엄청 했거든요. 마이크 들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오후부터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님은 저희 당 후보 차에 못 올라오시고 연설도 못 하시게 하고요. 저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연설을 못 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못 합니다. 근데 좀 선수조 관리나 제대로 하시지. 그죠? 옛날에 제가 선관위를 선간위라고 그랬습니다. 선거간섭위원회. 근데 이제 요새는 선관위라고 그래요. 선관위. 선수조 관리위원회. 이거 뭐 자동차 뚜껑 열고 카프레이드 해도 합법이라고 그러고, 야권연대라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활동의 자유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조항도 없는데 유권 해석으로 불법이다. 선수조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중앙선관위. 여기 나와 계신 선관위 직원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선관위 요원들은 열심히 활동하시고 공정선거 지금도 찍고 계시네. 공정선거 하라고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고마운 일이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문제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높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유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소식 하나 더 드리면 문화방송에서요, 김재철 사장이 4월 11일 날 오후 6시까지 선거방송을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원래 오후 4시부터 개표 준비 방송을 해야 되는데 4시부터 하지 말고 6시부터 해라고 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면 젊은이들이 자꾸 투표한다고, 젊은이 투표하게 하는 거는 야당을 편드는 거기 때문에 공정방송에 어긋난다. 따라서 MBC는 선거방송을 6시부터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 훌륭한 사장님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저 연예인들 위촉해갖고 홍보대사 위촉해서 투표하라고 난리인데, 공영방송인 MBC 사장님은 젊은이들 투표하면 안 되니까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 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꼴이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고요. 저희 통합진보당이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클릭하셔서 제가 비례대표 방송연설한 거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저희 서민복지정책을 쭉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서민복지정책을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드려야, 전문가들 하는 말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드려야 시민들이 소비를 하죠. 그래야 미장원도 가고 분식집도 가고 신발도 사 신고 옷도 사 입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사가, 가게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장사가 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러 경제를 망친 건 아니고 살리려고 했는데 방법을 잘못 찾아가지고 부자 감세해줬더니 부자들은 미국에 골프 치러 다니죠. 일본에 온천하러 다니고 국내에서 안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돈이 없어지니까 서민 예산을 많이 잘랐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대기업 규제를 다 풀어놓으니까 대기업들이 하루 한 개씩 일요일 토요일 빼고 계열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다 쳐들어와서 서민들 못 살게 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많이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든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뭐 미장원에 머리 드라이 하러 옵니까? 핸드폰이 분식집에 떡볶이 사 먹으러 와요? 사람이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팍 줄여가지고 제대로 대우받고 일하게 해주고,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해서 생산비를 건질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보육비 국가가 지원하고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더 올려드리고, 대학 등록금 국공립 때부터 반값으로 낮추고, 병원비, 어르신들 편찮으셔서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연간 100만 원 이하로만 되도록 국가가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민들 지갑이 좀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비를 하니까 가게들이 살죠. 이 가게들이 살아야 자영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통합진보당의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정책, 서민복지정책은 그냥 국가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발표를 했는데요. 재원 조달 방법까지 다 했습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과세 소득 한 1,200~1,300만 원 수입 버는 사람들 세금 좀 더 올리고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씩 이익 남기는 한 200개의 대기업들 법인세 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여기 고양시에는 해당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다시 살려서 땅 부자들 세금 좀 더 내게 하고 재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투자세 공제제도 이런 거 좀 없애가지고 제대로 세금 내게 하고 집 샀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내는데 파생금융상품 이런 거 샀다가 몇천 원씩 벌어도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같은 것도 양도차익 과세하고 이렇게 하면 연간 60조 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만큼 호주머니 사정이 서민들이 좋아져서 경기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방법을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일을 못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요. 저희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발 20명 이상 교섭단체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국회 운영에도 참여하고 법안도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서민복지 혁명적으로 확충하고 자영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호소드립니다. 저희 지역구 단일 후보 31군데 뿐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영남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좀 많이 당선돼야 돼요. 제가 12번인데요. 저까지 되면 확실하게 교섭단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2표 찍죠. 투표지 2개 줍니다. 후보에게 주는 표는 야권 단일 후보. 길다란 투표용지 하나 더 줄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이 20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당은 4번이에요. 정당표는 4번 통합진보당하고 2번 민주당하고 좀 나눠서 주십시오. 민주당만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하나도 안 주면 안 되죠. 민주당은 야권 단일 후보가 지역구에 140명이나 있고 또 당세가 세고 후보들이 경쟁력이 좋아서 많이 될 겁니다. 저희는 신생정당이고 전직 국회의원 경력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31개 해도 영남 지역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통합진보당을 많이 생각해서 표를 좀 주십시오. 저도 좀 국회에 가고 또 우리 서기호 판사 사법개혁할 서기호 판사가 14번인데요. 23.5% 득표하면 서기호 판사까지 갑니다. 예, 민주당 한 30% 넘게 주시고요. 그러면 한 25번까지 될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름 바꿔도 한나라당이니까 조금만 주세요. 아예 주시지 말든가. 예, 그 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7명 가지고는 법안도 못 내요.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법안 발의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자꾸 왜 민주당 안 하고 통합진보당 하냐고 물어보셔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때 정치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통합진보당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냐 할 때 제가 참 좋아했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하면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서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셨는데도 문제 해결을 잘 못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농민들 생존권 문제도 잘 보호 못해드리고 서민들 잘 못 지켜드렸고요. 그리고 재벌들의 횡포,
잘 제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 이런 거 잘 해결 못했습니다. 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의지가 흔들렸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했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나빴고 때로는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잘 안 받쳐줘가지고 안 된 것도 있고요. 솔직히 제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고 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때문에 이런 거 해결 안 됐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괴롭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그런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당원들도 계신데요. 민주당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이 너무 크고 이 당에는 돈 많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안에 강력한 진보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민주당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부자 정치가 아니고 서민 정치 위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고 같이 격려하고 동지가 되어서 하려고 이 강력한 진보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가서 뭐 대통령 도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통합진보당 와서 이 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 합니다. 그러니 저희 통합진보당 요새 언론에 보시면 뭐 종북당이다 뭐다 해서 말 많죠? 조선일보에서 아주 무협지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서민 살리고 경제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고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예. 그러니까 그런 소설 같은 얘기는 그냥 재미삼아 읽으시고요. 통합진보당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친구이고 서민의 벗이고 농민과 영세 상공인들의 벗으로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당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꼭 지역구는 야권 단일후보 민주당 분들 죄송합니다. 정당 투표는 통합진보당 그렇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민주당은 지역에 140명 통합진보당은 30명 통합진보당 비례 12번은 유시민 14번은 서기호 우야모 존노 그까지만 해주시면 잘 됩니다.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는 당선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